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전쟁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미대사가 바뀌었다, 변경됐다. 굉장히 중요한 미중 관계 속에서, 미중 전쟁 속에서 주미대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주미대사가 주목을 받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도 주목을 하나 받고, 보통 뭐 외교관들 이제 임기에 뭐 3년 이상 있는 경우가 이제 드문데, 이 주미대사는 8년 동안 주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을 3사람을 이제 상대해 본 거죠. 네. 그런 이제 노회한 이제 외교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늑대 외교, 짠랑 이제 와이자오로 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강성적인 발언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거든요. 주영대사, 네. 주미대사, 이제 이 사람들이 선두고, 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미국 대사가 이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미대사가 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주미대사를 뭐 이제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그 특별히 임명하는 그런 형태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주미대사 정도 되면 외교부 차관급 정도, 그 정도 이제 고위급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일 날 이 초카이텐 주미대사가 이제 그 교민들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뭐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세이 굿바이를 한 거고, 아직 외교부에서는 오피셜리 바꿨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이미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8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왜 바꾸냐 네.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칠상팔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 67세면 연임할 수 있고, 68세면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관, 네. 요것은 65세. 네. 그래서 65세가 현임에 있을 때 65세면 연임할 수 있지만, 네. 66세가 되면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죠. 법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약간 이제 거의 불문율 관례상으로 같은,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칠상팔하도 이 시진핑이 들어서 그 왕치산 부주석 이 양반일 때 이제 거기에 예외를 하나 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장,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별도의 이제 조직기구지만, 중국은 중앙은행 총재가 장관하고 같은 급이에요. 네. 국무원 안에 있는 장관 중에 한 명인데, 그 지난번 그 인민은행장이 이제 조 샤오추안이 65세를 넘어갔었어요. 네. 거의 68, 69세까지 했었고, 그 두 가지 경우를 빼면은 거의 그대로 지켜지는 상황인데, 지금 치오카이텐 같은 경우는 68세예요. 네. 그래서 이제 65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있다. 나이도 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조금 뭐를 보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경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왔고 상하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외교관들은 보면 첫 번째 의학을 반드시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어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치오카이텐 같은 경우도 이 존스 홉킨스에서 이 대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이제 아시아국장, 그리고 외교부 차관, 그리고 이제 G3 그 일본의 대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원인 미국의 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외교관들의 커리어가 첫 번째 의학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단계를 밟아서 이제 가는 것이지,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외교관들이 이제 되는 거죠. 네. 탄탄한 실력을 그렇죠. 기를 수 그래서 있도록. 지금 주미대사가 보면 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교하고 난 이후로 보면 대략 이제 대사들의 임기가 짧을 때 2년, 길면 한 5년 정도 갔어요. 네.
근데 지금 치오카이텐 같은 경우는 8년을 이제 한 겁니다. 최장수 주미대사네요. 그래서 역대 이제 최장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하고 고위급 회담을 했던 양지에스 같은 경우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주미대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 이제 미국의 새로운 외교 이제 관리들하고 거기서 맞짱을 뜨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누가 이제 그럼 가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주미대사의 급은 외교부 차관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부의 왕이 외교부장 말고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9명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부장 밑에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있는 칭강, 요 친구가 이제 차기의 주미대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66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어리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유럽 쪽에서 이게 이제 대사 그 외교 생활을 했고, 또 여기도 보면 외교부 대변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교부 차관보에서 외교부 차관인데, 지금은 주로 하는 일이 유럽 전담하고 네. 의전 전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그 50대의 이 젊은 주미대사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이제 대사를 지금 묘한 시기에 바꾸냐,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선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바뀌면 중국도 바뀌어야 되는 게 답이고, 또 뭐 세술은 세부대에 보여야 되는데, 미국의 외교가 통째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 미중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에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블링컨하고 설리반이 2분씩 얘기를 할 때 중국은 뭐 20분씩 얘기를 합니다. 네. 하고 거기서 이제 사태질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팔짱 끼고서 이제 노려보고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양제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한테 대놓고서 미국 군림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얘기 그 남 간섭하는 거 이거 너 고질병이야. 심지어는 뭐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있고 중국은 중국식 중국주의 있는데 이거 강요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미국을 잘 안다는 거죠. 네. 주미대사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벌써 5년 전, 뭐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면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 2007년 이후로 중국이 보면 계속적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화났다. 뭐 이런 건 중국에서 안 먹힌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놓고 보면 미국이 변했을 때 중국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번 바이든 정부의 그 대중 외교의 군단들을 보면 바뀌었어요. 네. 지난번 트럼프 때는 60, 70대 평균 연령 65세의 백인 남성들이 이제 그 주로 포진을 있었다고 하면 이번 바이든 정부 때는 평균 연령 54세에 주로 이제 40대에서 50대 그 7명의 핵심 인력 중에서 5명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최연소는 44세 그 알래스카 외교회담에 나왔던 그 제이크 셀러반 같은 경우는 예일 나온 44세고요.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지금 담당자인 캐서린 테이는 45세입니다. 네. 그리고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나 러먼더 같은 경우는 49세예요. 그래서 뭐 40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왔던 그 정보국장 같은 경우는 51세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40, 50대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중국도 지금 60대에 이제 이 노예 그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는 대적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또 미국의 전략이 바뀐 게 미국은 중국을 트럼프하고 다르게 지금 포위해서 이 자초시키겠다고 하는 게 거의 8개 가까운 전략 동맹이 있어요. 네. 블루단 네트워크이니, 걸린 네트워크이니, 뭐 CPTPP니, D10이니, EPN이니, 쿼드니, 뭐 이런 이제 동맹으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수행할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대응 전략을 짜려고 하면 기존에 이제 60, 70대의 그 적을 무찌르던 때하고 지금 40, 50대를 무찌를 때는 이건 전략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의 전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이 미국하고 싸웠지만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로 작년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2조 2천 정도 됐어요. 근데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냐면 5조 8천억입니다. 그 일본의 2배가 넘는 흑자가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은 절대 이거 중국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놓고 보면 트럼프가 난리를 쳐가지고 미중의 무역 그 적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 중국의 수출은 크게 많이 줄지 않고 미국의 수입이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무역수지 흑자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개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를 보면 다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이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절대 미국이 가만 안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난 것은 금융전쟁인데요.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미국이 그 외국에서 책임법이니 뭐 이제 국방수권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다 퇴출시키겠다. 상장 폐지. 그런데 재미난 것은 2020년보다도 2021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상장하는 이 기업들이 더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새로운 분쟁의 이제 그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이 상장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유는 지난번 그 방송에서 우리가 자세히 봤지만 이런 문제, 금융 문제까지 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상장 승인은 미국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예요. 요것만 맞으면 이게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뒤에 이게 상장 폐지를 시킬지라도 지금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은 가서 펀딩을 해갖고 돈을 땡겨서 중국으로 가져가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자금의 흐름이 뭐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GDP 비교예요. 1990년에 미국이 중국의 15배였다가 이게 2000년에 8.5배로 줄고 2010년에 2.5배, 2020년에 1.4배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잘하면 이제 1m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역전이 되는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차 얘기를 했지만 미국하고의 전쟁이 무역에서 기술, 금융으로 넘어가는 판에 지금 기술 전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무역 전쟁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그 용도나 효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판을 바꾸는 거고 결국은 이제 경제력이 참 중요한데 미국하고 중국을 놓고 보면 이것이 1990년대에 중국은 미국의 5%도 안 됐다가 지금 71%까지 올라왔고 일본도 95년에 71%였다가 지금 이제 24%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보면 중국하고 관계에서 놓고 보면 일본이 큰 소리 치다가 요새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일본이 1990년, 95년 이때에 중국의 10배 가까운 이제 이 경제 규모를 가졌다가 지금은 38%,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중국의 10배였다가 3분의 1로 짜부라든 거죠.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 모든 외교력의 중심에는 이것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최근 이제 한 10년, 2010년 이후로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미국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 5번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독립전쟁 영국하고 두 번째가 남북전쟁, 세 번째가 2차 대전, 네 번째가 소련하고의 냉전, 그리고 지금 5번째가 중국과의 이제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번째 마지막 전쟁에서 미국의 이제 대응은 지금까지 봤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은 중국이 이렇게 컸던 것은 칠알이 미국이 키워준 거다. 그래서 2001년에 WTO를 가입시켜가지고 중국을 이 미국 GDP 한 13%를 만들어줬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서 헛발질해서 36%로 키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여기서 헛발질해가지고 71%까지 올려놓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세 번의 실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15년 내에 2035년까지 해서 미국을 추월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수행할 사람들을 이제 갈아치워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미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주미대사 교체라고 하는 것이 뭐 일상적인 인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은 아마도 내년이 2022년이 시진핑 정부가 이제 2기 정부가 끝나고 이제 2023년부터 제3기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5년마다 이제 임기가 바뀌면서 모든 인사가 다 바뀌어요. 시진핑 3기.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50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 그 50대가 등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경쟁을 하는 미국의 핵심 인재들이 다 이제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한국도 이제 뭐 야당의 그 대표가 20대가 되니까 여당도 우리도 큰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듯이 중국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이 2022년에 인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금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 중요한 인사들의 교체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이제 네트워크 채널, 이제 60대의 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시니어 세대들과 가졌던 채널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그 미국이 지금 보면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때 그 난리를 쳤던 무역 보복 통상 문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듯이 아마 중국도 그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새로운 인사, 이 시즌에서 등장하는 인사들의 생각이나 정책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책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이거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사의 변화 이것은 뭐 옆집에서 인사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최대 수출국이고 최대 무역 흑자를 거기서 벌기 때문에 이건 케어풀리 워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중국의 뭐 중요한 인사들의 그 교체나 변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전쟁 가운데 속에서 주미 대사의 이제 변경을 앞두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파트너가 바뀐 상황 속에서 중국도 파트너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고 그 사람 면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 채널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